오다 노부나가. 15세기 중반, 조선에선 세조, 예종,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며 건국 이래 최전성기를 맞고 있던 이 시기에 저 멀리 바다 건너 일본에선 거대한 내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왕 역할을 하던 쇼군의 힘은 약해진 반면 각 지방의 영주인 다이묘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다이묘들은 각기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왕처럼 군림하며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영지의 세금도 직접 걷는 데다 사무라이들을 동원해 군사력까지 행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쇼군의 후계 문제를 두고 가문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두 세력은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 다이묘들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그렇게 전국의 다이묘들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총 27만의 대군을 동원해 장장 11년에 걸친 내란을 벌이니 이를 온인의 난이라 합니다. 긴 전쟁 끝에 한쪽의 승리로 내란은 막을 내렸지만 이미 많은 땅이 황폐화됐고 쇼군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싸움의 주체로 활약했던 다이묘들은 군사력을 제공해준 대가로 더욱 힘을 얻어 강성해졌는데요. 중앙 집권력이 상실되고 쇼군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자 전국의 다이묘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키워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교토로 진격해 수도를 장악하고 차기 쇼군이 된 뒤 전국을 통일하여 일본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죠.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많은 다이묘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끊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 이 시기를 바로 일본 전국시대, 일본말로는 센고쿠 시대라 부릅니다. 이로부터 약 120년 동안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내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와리라는 작은 지방에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노부나가는 오와리를 다스리는 다이묘의 장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죽자 그를 뒤이어 오와리의 다이묘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노부나가도 다른 다이묘들처럼 전국을 통일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세력이 너무 작았고 동시대에 이미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에겐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총입니다. 사실 일본에 조총이 들어온 건 이미 몇 년 전으로 1543년 포르투갈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 우연히 일본에 정박하면서 최초의 조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무기의 위력에 놀란 일본인들은 너도 나도 조총을 전투에 투입하긴 했지만 조총의 생산량이 너무 적어 압도적인 전투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총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노부나가는 조총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카이 지방을 독점하고 오와리의 발전된 상업적 가치를 활용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조총의 대량 생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조총을 전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불리한 전투를 여러 번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또한 노부나가는 전략, 전술, 특히 용병술에 뛰어났습니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적으로부터 우위를 점했으며 수적으로 불리한 전투도 전략으로 승리를 쟁취해냈죠. 게다가 정치력 또한 뛰어나서 자신의 지위를 10분 활용할 줄 알고 제거하고자 하는 적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제거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도움이 된 능력은 바로 운이었습니다. 강력한 다이묘인 이마가와 요시모토와의 전투에선 누가 봐도 노부나가가 질 것 같아 보였는데 노부나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우연히 요시모토의 본진을 만나 운 좋게 그의 목을 뱀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게다가 우에스기 켄신과의 전투에선 거의 벼랑 끝까지 몰렸으나 켄신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뇌졸중으로 급사해버리는 바람에 노부나가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죠. 이렇듯 위기의 순간마다 하늘이 도왔는지 노부나가는 운 좋게 위기를 극복해가며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간 끝에 마침내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는 이가 있었으니 노부나가의 가신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쓰히데가 반란을 일으켜 노부나가를 기습했는데요. 그는 왜 갑자기 자기 주군을 기습한 걸까요?
노부나가는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불교 세력인 이코 이키를 상대할 땐 그들의 근거지인 사찰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해버립니다. 이가국이라는 작은 지방을 토벌할 때도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주민을 전부 도륙해버렸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노부나가를 잔악무도한 폭군이라 생각하게 됐는데요. 노부나가는 가신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중신일지라도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쳐버렸죠. 사실 아케치 미스히데가 어째서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정설로 굳어진 게 없습니다. 다만 미스히데가 노부나가로부터 멸시를 받은 기록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부나가의 성격이 그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요. 전국 통일을 코앞에 둔 노부나가는 다음 목표인 모리 가문을 토벌하러 가는 길에 혼노지라는 작은 절에서 적은 수의 호위병력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가 군대와 합류하면 그를 제거할 기회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미스히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혼노지사를 기습하는데요. 노부나가는 처음엔 맹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살아날 수 없음을 깨닫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 할복을 한 뒤 부활을 시켜 건물을 불태워버립니다. 노부나가가 죽자 미스히데는 노부나가의 장남까지 죽인 뒤 자신이 직접 전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을 막아선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노부나가의 또 다른 가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출신 배경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였고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조차 철저히 비밀로 했는데요. 하층민 출신으로 일본 최고위 자리까지 올랐으니 괜히 출신 배경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약점을 숨기려 했기 때문이죠. 흔히 알려지기로 그는 일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히데요시는 출세를 위해 어려서부터 집을 나오는데요. 18세가 된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를 찾아가 그의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노부나가의 눈에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겨울날 노부나가는 집을 나서기 위해 신발을 신는데 원래였으면 차가워야 할 신발이 그날따라 따뜻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날 신발 당번이었던 히데요시가 노부나가가 나올 때까지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던 건데요. 이 일로 인해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를 크게 신임하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정사가 아닌 야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히데요시의 특징은 맡은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노부나가가 원하는 물품이 있으면 누구보다 싼 값에 구해오고 전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성을 짓는 능력이 출중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가신 중에서도 손에 꼽는 위치까지 성장합니다. 그렇게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면 그의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히데요시.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 바로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스히데의 반란으로 죽어버렸단 겁니다. 이때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명령을 받고 모리 가문을 복속시키기 위해 정벌에 나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리 가문과 대치 중에 주군의 사망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곧장 모리 가문과 화친을 맺고 군사를 돌려 미스히데를 공격하는데요. 히데요시의 기습에 미처 대비할 시간을 벌지 못한 미스히데는 순식간에 도륙을 당합니다. 그렇게 주군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히데요시는 단숨에 다른 모든 다이묘들을 제치고 전국의 1인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 히데요시를 막아서는 거대한 세력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는데요.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못지않은 거대한 영지에 훌륭한 인품과 뼈대 있는 가문까지 갖추었기에 히데요시의 강력한 적수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랜 싸움에도 결판이 나질 않자 결국 이에야스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렇다고 이에야스가 쉽게 무릎을 굽힐 사내가 아니었기에 히데요시도 이에야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지를 교환하는데요. 이에야스마저 히데요시를 지지하자 전국엔 더 이상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전국의 1인자가 되었지만 아직 히데요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정통성이었습니다. 다른 다이묘였다면 문제없이 쇼군에 오를 수 있었겠지만 히데요시가 평민 출신이란 걸 누구나 다 아는 마당에 다른 다이묘들이 그를 쇼군으로 인정해줄 리가 없겠죠. 따라서 히데요시는 쇼군 대신 관백이라는 지위에 오르기로 하는데요. 관백이란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관직으로 지금의 총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군은 정의 대장군이라는 직함에서 출발했기에 무사 출신이라는 기반이 필요했지만 관백은 무사가 아닌 정치에만 관여하는 직함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비벼볼만 했거든요. 하지만 히데요시의 미천한 신분은 관백이 되기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히데요시는 없는 정통성을 가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마침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며 그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덴노인데요. 당시 덴노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덴노는 센고쿠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숨죽이고 다이묘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히데요시는 덴노를 찾아가 자기에게 혈통을 부여해주고 자기를 관백으로 앉혀주면 그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덴노는 히데요시가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할 가짜 증서를 만들어주고 그를 관백으로 앉혀주죠. 1590년 마침내 히데요시는 일본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 지 120년 만에 드디어 전국이 다시 통일된 건데요. 하지만 히데요시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떠오릅니다. 이제 일본 내에선 싸울 일이 없는데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무사들을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